은퇴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정만식 씨는 거실 창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마실도 시들해졌고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뜸해졌죠. 혼자 남겨진 그에게 남은 건 낡은 핸드폰 하나, 그리고 매일 점점 줄어드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죠. 당신, 왜 이렇게 늙은 티를 내? 사람 좀 만나고 바람도 쐬요. 그럴 때마다 만식 씨는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어디에 나갈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녀석이 말했습니다. 삼촌, 유튜브라도 해보세요. 요즘은 시골 할아버지도 브이로그 찍어요. 그날 밤, 만식 씨는 생전 처음 카메라 앱을 켜봅니다. 렌즈에 비친 얼굴엔 주름이 선명했고, 눈가는 붓기까지 있었지만, 어쩐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사는 정만식입니다. 그의 첫 영상은 겨울밭에 묻힌 고구마 캐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은 단 한 개. 진심으로 하시는 거면 다음 편도 올려주세요. 그 단 하나의 댓글을 붙잡고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닭모이 주는 장면, 겨울 이불 널기, 시래기 말리는 소리. 시청자는 조금씩 늘어났고 한 달쯤 후 영상당 2,000회를 넘기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목소리가 참 따뜻하세요. 혹시 제가 편집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닉네임은 미연. 연락처를 남긴 그 메시지엔 혼자 시골 사시면서 콘텐츠 찍기 힘드실까 봐요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미연은 그의 채널에 자막을 넣고 썸네일을 만들어주며 본격적인 조력자가 되어갔습니다. 아저씨, 편하게 편집자 미연이라고 소개해 주셔도 돼요.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달라지자 구독자 수는 곧 1만 명을 넘겼고 협찬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광고비 계좌요? 아저씨, 세금 문제 있으니 일단 제 명의로 받아드릴게요. 대신 매달 정산해드릴게요. 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인터넷 뱅킹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미연이 보낸 썸네일 시안 속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소곳이 웃고 있었고 배경은 분명히 자신의 시골집 거실 한켠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지? 아내가 묻자 만식 씨는 황급히 창을 닫았습니다. 아, 그거 그냥 합성했나 봐.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술 기운이 살짝 섞인 듯했죠. 아저씨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문득 옛날 생각나네요.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식 씨는 무심코 이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조용하고 떨렸습니다. 미연이 집 안에 들어선 건 그날 오후였다. 아내는 장에 나가 있었고 만식 씨는 얼떨결에 미연을 안으로 들였다. 작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거 지난 영상인데 자막 조금만 손보면 훨씬 좋아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고 그 표정에는 이상할 만큼의 익숙함이 스며 있었다. 노트북 화면 속 만식 씨가 말없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그 영상에 자막이 하나씩 붙고 배경음악이 깔리고 썸네일용 캡처 장면이 몇 초 안에 골라졌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의 물음에 미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아니, 어르신 같은 분들 영상 편집 도와드린 적 많아요. 이게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녀가 말끝을 흐릴 때 아버라는 단어가 미세하게 걸렸다. 만식 씨는 잠시 그 말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팔찌가 찰랑거렸다. 은색 메탈 팔찌였고 묘하게 눈에 익은 무늬였다. 이 팔찌 어디서 샀어요? 그가 조용히 묻자 미연은 타자 치던 손을 멈추고 잠깐 멍하니 손목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어릴 때 엄마가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차고 계셨거든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만식 씨의 표정이 굳었다. 그 무늬, 그 팔찌, 젊은 시절 단 한 번, 한 여인과 짧게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내가 애라도 가졌다면 당신은 날 기억해줬을까요? 그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 그녀의 눈빛과 손짓이 자꾸 그날의 잔상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 팔찌,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그는 침을 삼키며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미연은 눈치챈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오래됐죠. 어쩌면 30년은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끄며 말했다. 다 됐어요. 이 영상 오늘 밤 8시에 업로드하면 좋아요. 시니어 채널들은 아침 아니면 저녁 시간대가 제일 좋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미연 씨는 왜 이런 거 도와줘요? 내 영상 같은 거, 뭐 재미있지도 않을 텐데.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보다 의미 있잖아요. 어르신들 목소리, 누군가는 대신 전해줘야죠. 그 말은 선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무렵, 그녀는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뒤, 만식 씨는 유튜브 관리자 앱을 열었다. 조카가 깔아준 앱이었지만 숫자는 또렷했다. 영상 하나가 18만 회를 넘기고 있었고, 광고 수익은 1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요즘 영상이 반응이 좋네요. 사람들이 이런 감정 있는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미연은 노트북을 넘기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저씨. 혹시 계좌 하나 새로 만들 생각 있으세요? 그녀의 말에 만식 씨는 눈을 깜빡였다. 계좌? 네. 요즘 광고 회사에서 입금 지원도 많고 법인처럼 관리해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저씨 이름으로 만들긴 복잡하니까 제가 일단 제 명의로 받아두고 정산표랑 내역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은 이성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수십 개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그의 영상 수익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노트북을 닫을 때마다 그 속에 내가 못 보는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몰래 미연의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를 들여다봤다. 로그인 정보는 미연이 연결해둔 상태였다. 대시보드에 떠있는 입금 계좌 이름. 분명히 김미연이었다. 그리고 정산 서류가 없었다. 매달 준다던 요약표는 아직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 씨 지난달 수익 정산표. 혹시 내가 못 본 걸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맞다. 정리 다 해뒀는데 아직 못 드렸네요. 이번에 묶어서 드릴게요. 요즘 아저씨 영상 너무 반응 좋아서 사실 계약도 한 군데랑 얘기 중이에요. 계약? 예. 중년 콘텐츠 큐레이션 채널이 따로 있는데 정만식 브랜드로 아예 새 시리즈를 런칭하자고요. 단독 인터뷰도 곧 잡혀 있고요. 그녀는 이미 한참 앞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은 마치 이 채널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 순간 만식 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쪽 사람들은 미연 씨가 대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차분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예, 제가 대표입니다. 영상 촬영, 편집, 유통, 관리 전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저씨는 출연자시죠. 그게 불편하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채널의 얼굴일 뿐이었나? 수익도, 권한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나? 만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딘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갑자기 젊은 시절 서울의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던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서울에서 미팅 있어서 내일 다시 내려올게요. 그녀는 익숙하게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만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타고 온 회색 경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차 키를 들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내가 직접 본다. 시골길을 따라 그녀를 따라붙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익숙하게 국도를 빠져나와 도심 외곽으로 들어섰고 결국 도착한 곳은 예상 밖이었다.
서울의 작은 창작 공간. 간판에는 MUN 컨텐츠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 주차한 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누군가 안에서 나와 그녀를 반겼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사라졌다. 그 표정, 시골집에서 본 어떤 미소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로웠다. 그 순간 만식 씨는 자신이 그녀의 진짜 삶에선 조연도 아니었단 걸 깨달았다. 나는 이 채널에서조차 그저 이용당한 얼굴일 뿐이었나. 그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넘쳐 흘렀고 그 안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저씨,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운영 중인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대표자명 김미연, 사업 분야 시니어 콘텐츠 제작 브랜드 협업 광고 유통. 설립일 6개월 전, 주요 콘텐츠 정만식 이야기 시리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그가 유튜브 채널을 열기 훨씬 전부터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득 그녀가 처음 시골집에 왔던 날, 그 팔찌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건 단순한 도움이나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해요. 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말은 그리고 당신도 나를 기억해야 해요. 라는 복수의 선전포고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서울 밤 공기 속으로 한 걸음 나왔다. 다리가 떨렸다. 이젠 그녀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그 여자 자주 오네? 아내가 물은 건 아침 식사 중이었다. 만식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뜸을 들였다.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짧게 답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얼어 있었다. 근데 당신, 지난번에 그 팔찌 보고 멍하니 있더라. 뭐 어디서 본 적 있나?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팔찌. 은색 얇은 체인에 작은 하트 장식이 달린 그 무늬는 30년 전 어느 골목방에서 자신이 직접 손에 끼워줬던 물건이었다. 그 여자. 유경. 과거 한때 마음이 갔던 사람.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결국 말없이 사라졌다. 그건 비슷한 거겠지. 그가 말을 흐리자 아내는 젓가락을 탁 놓았다. 당신 나 모르게 사람 만났던 적 있지? 예전에 그 미용실 여자. 내가 그때 그냥 넘겨준 거. 기억 안 나? 만식 씨는 침묵했다. 이미 거짓을 덮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미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말이 아님 확신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미연 씨, 그 팔찌 말이야.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 유경 아니었나?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목에서 팔찌를 벗어 그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요? 어릴 적 사진에 항상 엄마가 이걸 차고 있었어요. 근데 뒷면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는 그제야 팔찌를 뒤집었다. To YK. From MS. 그는 무릎이 풀릴 듯 앉아버렸다. 그럼 당신 정말로... 네. 엄마는 혼자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디서 사는지도 안 알려줬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름 듣고 목소리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려왔어요. 그녀의 말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날들이 무겁게 담겨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수익도 명의도 전부 당신이.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건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없던 사람. 그 사람 얼굴로 수익을 내고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거. 그게 공평하다고 믿었어요. 만식 씨는 팔찌를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당신 딸로서 대할 수 있어?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그건 좀 늦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영상 하나가 유독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30만을 넘겼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영상 속 내용은 단순했다. 만식 씨가 들판을 걷다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늦게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날 좀 흔들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장면. 그 장면이 짧은 클립으로 잘려
각종 유튜브 반응 채널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댓글이 유난히 많은 좋아요를 받고 상단에 고정됐다. 댓글 루루별님. 이 아저씨 영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김미연이라는 여자 저랑 같은 콘텐츠 제작 학원 다녔어요. 처음부터 기획자였고 얼굴은 그냥 모델로 쓴다고 말했었어요. 댓글을 본 만식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단엔 이런 댓글도 이어졌다. 별꽃 하루. 이 아저씨 정산도 못 받는다는 글 본 적 있어요. 광고 계약서에 출연자 이름 없다고. 김 PD. 회사 홈페이지 봤는데 정만식 시리즈 기획 김미연이라고 명시돼 있음. 이분, 본인 이름도 저작권 등록 안 되어 있네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댓글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댓글의 링크를 따라가자 실제 김미연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 저작권 등록 문서, 광고 제휴 자료까지 모두 나왔다. 그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젠 의심이 아니라 기정사실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또 그 여자랑 영상 찍었어요? 만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식탁 위에 내려진 종이 하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MEONCONTENTS 브랜드 협업 계약서. 그 서류엔 분명히 기획자 김미연 출연자 미상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야? 출연자 미상? 이 채널 당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만식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 내가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의 딸이야. 그 말이 끝나자 아내는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식탁에 내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릴 다 속였다는 거야?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섰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 그 여자랑 헤어지고도 마음을 못 접은 거. 그 말은 칼보다 아팠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난 애들한테는 말 안 할게. 하지만 나한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이 집의 신뢰관계가 깨진 소리이기도 했다. 밤 9시 58분. 정만식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유튜브 생방송 대기창이 떠 있었다. 정만식 LIVE 오늘 제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켜는 생방송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켜고 딱 한 줄을 적었다. 생방송 시작합니다. 조용한 거실. 밖은 어두웠고 집안엔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정만식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나는 지금 내가 찍은 영상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이 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채널 해킹 됐나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 덕에 이 채널이 이렇게 컸으니까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젊은 시절 잠시 함께했던 한 사람의 딸입니다. 순간 채팅창이 얼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제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외면한 시간만큼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겠죠. 그는 카메라에서 잠시 시선을 떼었다. 근데 여러분, 이 채널을 보며 위로받았다고 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작 저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렸다. 근데 이제는 소유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건 말을 꺼낼 용기였습니다. 그는 마우스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꺼내야 비로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화면에는 수천 개의 채팅이 올라왔다. 울지 마세요. 이 방송 너무 진심이라서 더 슬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선생님. 생방송 다음 날 아침.
김미연은 댓글창을 읽지 않았다. 휴대폰 알림은 수십 통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채널 관리 계정에는 새로운 생방송 썸네일이 자동으로 뜨고 있었다. 정만식 LIV 내 얼굴, 내 이야기. 누가 봐도 무너지는 방송이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정만식.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그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 이제 당신도 카메라 앞에 서야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한테 무슨 말을 원하세요? 진실을. 그리고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날 오후 그녀는 처음으로 정만식의 집 앞에 촬영 장비 없이 나타났다. 두 손엔 작은 쇼핑백 하나. 그 안엔 은색 팔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책상 앞에 앉았다. 촬영 버튼은 내가 누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카메라가 켜졌다. 이번에는 화면 속에 김미연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만식 채널의 편집자, 관리자,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김미연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제가 이 채널을 기획한 건 단순한 콘텐츠 수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처음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수익, 명예, 기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존재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정만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다 돌려드릴게요. 계좌, 채널, 저작권, 모든 운영권도요. 이건 늦었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사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팔찌를 꺼내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엄마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언젠간 보게 될 거라고 믿었던 증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다. 며칠 뒤 정만식 채널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앞으로 이 채널은 정만식 단독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글엔 좋아요 수천 개와 댓글이 달렸다. 선생님, 진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우셨어요. 앞으로는 선생님 인생을 제대로 기록해주세요.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 채널을 시작합니다. 카메라 불빛은 꺼졌고 진짜 이야기는 그제야 시작되었다.